오늘은 맹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동산 경매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 맹지를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 맹지를 올렸냐, 에이 또 맹지네, 이런 식으로 싫은 내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맹지를 영상을 만드는지, 그리고 맹지는 뭔지, 맹지를 샀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그 맹지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듭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은 제 물건이 아닙니다. 제가 그 물건이 팔리든 말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맹지를 올려서 팔린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정보이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맹지를 올리느냐, 싫어하시는 분들까지도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맹지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보다 쌉니다. 아주 많이 싸요. 심하게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뭐 10배 이상 차이 나죠. 그래서 맹지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싸든 말든 이렇게 맹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게 맹지입니다. 다른 토지가 뭐 있어요. 7번, 뭐 8번, 9번 이런 식으로 도로하고 이 사이에 다른 토지가 있어서 맹지는 출입할 수가 없어요. 도로와 직접. 이런 상태에 있는 토지가 맹지입니다. 그 맹지를 올리면 쓸 수도 없는데 왜 맹지를 자꾸 올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돈이 충분한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귀촌을 꼭 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돈은 겨우 뭐 몇천만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골에 가서 땅을 하나 장만해서 농막이라도 하나 놓고 지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도로에 붙어 있는 번듯한 토지, 그런 거는 뭐 3, 400평 정도만 살려고 해도 적어도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 이렇게 상당한 가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안 맞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그 맹지를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맹지라고 해서 다 이렇게 꽉 막혀서 쓸모없는 땅, 물론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걸 행사해서 내가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통과를 하겠다 해서 이걸 간신히 사정사정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이걸 마음대로 뭐 길을 만들어서 다닌다든가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 최소한의 손해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을.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길을 쓸 수 있다고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눈치 보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구차한 땅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맹지는요. 제가 이렇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맹지를 보여드릴 때는 이 토지는 맹지이지만 최소한 농막을 갖다 놓고 출입을 한다든가 농사를 짓는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맹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인들, 부동산에 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맹지라고 그러면 무조건 꽉 막혀서 출입을 못하는 땅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지식과 부동산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맹지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제가 그걸 찾아서 자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나마 이런 맹지라도 구입해서 그 귀촌을 하시든가 농사를 짓든가 그런 활용을 해 보시라고,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맹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맹지들이 쓸 수 있는 맹지인지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맹지인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그 주변을 다른 토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은 이런 맹지는 귀촌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맹지는 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의토지 통행권이 아니고는 지나갈 방법이 없는 이런 맹지는 좀 안 좋은 맹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그 농경지 그 필지 대비 맹지 비율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맹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맹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산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온갖 그 농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번듯하게 있는 골짜기에 그
그 농지는 정말 드뭅니다. 드물고 어쩌다 농로가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농로가 간다든가. 이렇다 하더라도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여기 수두룩하게 맹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맹지들이 다 출입을 하기 힘들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은 어떻게 전이 되고 답이 됐겠습니까? 다 농사를 짓습니다. 서로서로 협력해서 통행할 수 있게 농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 조건이 맹지이기는 하지만은 출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맹지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를 찾는 겁니다. 제가 맹지를 보여드릴 때는 땅이 이렇게 있어요.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이 맹지 옆으로 이런 식으로 국어가 지나갑니다. 계곡에 있는 토지는 국어하고 접촉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국어입니다. 국어. 국어는 뭡니까? 도랑이죠. 물이 흘러내리던 도랑. 근데 지금 현재는 물이 안 흘러내리고 물이 뭐 이쪽으로 도랑을 만들어서 흘러내려가고 이건 그냥 지목만 국어인 겁니다.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국어는 누구 땅입니까? 공룡이죠. 국어는 공룡입니다. 공룡. 국어는 공룡이기 때문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일로. 실제로는 도로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게 국어예요. 이렇게 국어에 붙어 있으면 여기 다른 땅들이 있어서 이게 이 도로가 여기 있어요. 있는데 다른 땅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통과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어가 이렇게 있으면 국어는 이렇게 도로에 또 연결됩니다. 국어는 반드시 또 거의 대부분 도로에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물은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니까요. 가다가 보면 길을 만나죠. 그렇게 국어를 통해서 이런 통로가 확보되는 땅이 있어요. 국어가 있는 땅. 국어와 접하는 땅. 이런 땅은 맹지이더라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땅을 보여드립니다. 이 국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안 흘러요. 그러면 이 도로와 이렇게 나중에 국어가 접촉합니다. 그러면 국어는 공용 토지이기 때문에 농로를 이 안에 농지들이 많이 있는데 맹지가 많아요. 근데 이 도로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도로가.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전부 농지로 꽉 차 있으면은 다 사용 승낙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동의를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길을 만들기가 힘든데 국어가 이렇게 골짜기로 국어가 쭉 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로가 안 나 있더라도 언젠가는 도로를 여기 연결해서 국어를 포장해 버립니다. 이렇게 농로를 만들어 버려요. 그런 식으로 농로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길이 생기면서 이 맹지던 이 땅이 도로와 접촉하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농로와 접촉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장차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통행을 하는데 구차하게 이웃 농지한테 사정사정해서 지나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들, 그런 맹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샀을 때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가격이 싸니까 맹지의 단점이 있지만은 감수하고 이런 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십시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맹지입니다. 다른 땅이 있으니까요. 근데 요 거리가 요게 뭐 한 1, 2m 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그런 땅입니다. 타인 소유의 땅이 아주 이렇게 좁게 도로와 사이에 있어요. 이런 땅은 역시 그 전망이 있는 겁니다. 맹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폭이 좁고 이런 경우에는 대개 본격적인 농지로서 활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좀 지나다닌다는 걸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다니지 않아도 보통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통행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요 부분을 사용하는 게 실제로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내가 여기 한 1, 2m 정도 이렇게 뭐 농사 짓고 있는데 요 안에 농지를 쓰는 사람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야 거기 왜 지나다니냐 그렇게 말할 사람은 잘 없습니다. 가끔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요런 땅을 사게 되면
어떤 전망이 있나 하면 다니는데도 편하지만은 이 길이 이렇게 살짝 넓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맹지를 탈출하는 거예요. 맹지를 탈출하면은 가치가 확 올라가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거는 영상을 올렸던 건데, 이 뒤쪽에 마을 뒷산이 이렇게 있어요. 마을에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들인데 요 집들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면 한 30m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이 농지가 있습니다. 이 맹지죠. 당연히 맹지인데 여기 요 길은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현황도로예요. 이 현황도로라는 거는 사람들이 길이 없으면 안 다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마을 뒷산이 있으면 마을 뒷산에 사람들이 반드시 다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 나물도 뜯으러 다녀야 되고 땔감이 필요할 때는 땔감도 그 채취하러 가기도 하고 하여튼 무슨 볼 일이든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산 속에 농지들이 있으면은 다른 농사 짓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현황도로라는 게 그 농로, 이 농로의 경우도 있고 농로가 아니고 주거를 위한 현황도로도 있는데요. 이런 현황 도로로 지적은 도로가 아니지만 다니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어요. 30m 정도만 더 들어가면 이 농지에 접촉합니다. 이 농지는 맹지이지만 이 현황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맹지든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산 능선에, 나지막한 이 산 능선에 이게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농막이라도 하나 딱 지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마을에서 아주 제일 멋진 주택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경관이 좋은 장소에 이게 농지가 있어요. 가격이 무척 쌉니다. 근데 어떤 분이 여기에 이제 가보시더니만 저런 산비탈에 있는 저거 누가 저기에 농사를 짓는다고 말이야 거기에 땅을 소개하냐 하면서 댓글에다가 막 그 화를 내면서 그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내 땅이라서 팔아먹으려고 이 농지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이런 그 농지라도 사서 귀촌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욕먹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도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저기 큰 길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앉아있는 이 장소까지 약 100m 떨어져 있습니다. 100m, 지금은 여기에 이제 지자체에서 포장을 해줘서 그 시멘트 도로로 포장이 돼 있는데 예전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저 입구에다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여기에 이 100m 넘는 이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제가 불평불만 하면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분위기 좋은 이 오솔길을 우리가 걸어서 우리 집에 가서 오도막에 산다. 이걸 항상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큰 불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농지가 맹지이고 여기서 한 30m 정도만 떨어진 곳으로 나오면 차를 딱 대놓고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30m면 이 땅에 가요. 그러면 이 땅은 굉장히 편리한 땅인 겁니다. 맹지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쓸모 있고 이게 마을 뒤쪽에서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그 집을 지어 놓고 살아도 아주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인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비탈진 산능선에 있는 땅을 무슨 농지라고 소개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게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이런 제가 나름대로 편리하고 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앞으로 농막을 짓거나 우리가 귀촌해서 여기서 뭐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가격에 대비해서 싸지 않습니까? 맹지들은 대개 뭐 몇백만 원에서 1, 2천, 많아봤자 1, 2천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 농지를 샀으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할 거라고 여기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맹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어떤 제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맹지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맹지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 출입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져보면 이 맹지가 가치가 있는 맹지인지 쓸모없는 맹지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출입에 문제가 없으려면 국어에 접촉하든지 현황 도로에 접촉하든지 농로에 접촉을 하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이 도로와의 거리가 짧은 아주 단거리만 통과하면은 도로가 나온다든가 이러한 한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케이스를 찾으면 좋은 맹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맹지가 출입에 그 문제가 없고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꼭 도로에 붙어 있는 비싼 땅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도로에 접촉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축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만나본 귀촌 희망자들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주 이유는 돈입니다. 요즘 번듯한 땅을 사서 건축을 제대로 해서 살려면은 무조건 수억이 필요하거든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뭐 한 3, 4억 들어야 이 집을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적당한 농지를 하나 사서 농막 갖다 놓고 농막 좀 이렇게 넓혀서 좀 살 수 있게 만들어서 살자. 대부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맹지를 사시는 게 좋은 거예요. 비용이 워낙 적게 먹히니까요.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출입에 문제가 없으면 맹지도 괜찮다. 그걸 아시면 되고, 제가 그런 물건을 찾아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날처럼 뱀처럼 생겨서 아주 못생긴 땅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 살 때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이 땅도 처음에는 맹지였습니다. 맹지였지만 길이 여기에 있고 길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지나다니는데 누가 문제 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제가 조그만하게 오두막을 지어 놓고 수년간 살았습니다. 영상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만은 맹지에 살았어요. 지금 이 땅이 맹지였어요. 근데 수년 전에 여기 마을 도로를 이렇게 조금 넓히면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맹지에서 갑자기 도로에 직접 접촉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땅이었죠. 예전에 이 땅을 처음에 우리가 살 때 이 땅은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근데 여기에 오두막을 짓고 사니까 사람들이 아고 생각보다 요 보니까 서양 호수도 보이고 경치가 좋으네. 이렇게 점차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를 이게 이런데도 사람이 이렇게 잘 손질해서 살면은 괜찮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느끼게 됐죠. 지금은 이제 집을 지어 놓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여기가 엄청 좋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땅이 돼 버렸어요. 물론 뭐 비싸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팔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맹지에서 그렇게 변해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맹지에 있는 물건이지만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것과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찾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맹지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니까 앞으로는 맹지 같은 데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출입에 문제가 없는 맹지를 잘 찾으시면 훗날 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또 가치 상승을 안 하더라도 당장 내가 작은 범위 안에서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맹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